공무원 면접 질문에 이게 자주 나온 주제예요. 사실 이제 지난주에 좀 당연한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약간 잠을 못 이뤘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 뭐 그런 여러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건이 터졌을 때 더군다나 전 사설학원의 강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특히 국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외부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입 밖에 올려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그냥 여러분들한테 책 한 권을 그냥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읽기보다도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 저랑 약속을 해요. 꼭 읽어요.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책 한 권이 바로 무엇일까? 꼭 읽으셔야 돼. 합격하면. 다시 문학을 사랑한다면? 아니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이라는 책을 꼭 추천을 하고 싶고요. 한나 아렌트가 쓴 책이에요. 조금 두꺼워요. 양장본으로 돼 있고 조금 두껍습니다. 이 책은 제가 다시 문학을 사랑한다면에서도 제 인생 책 중에 하나로 소개를 했던 책이에요. 네, 그리고 혹시나 도쿄산다 다 푸셨던 분들 손 들어봐. 도쿄산다 푸셨던 분들, 도쿄산다에 제가 예루살렘의 아이만 한나 아렌트에 대해서 쉽게 설명한 글을 갖다가 독해 지문으로 썼던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책 같은 경우는 좀 읽기는 좀 까다로워요. 그죠? 번역도 문장이기도 하고. 아이만이 1930년대 말 40년대에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나치 그 수용소 있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책임자로 일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당연히 뭐 이제 그쪽 장벽을 하고 도피를 했죠. 60년대가 돼가지고요. 이스라엘 뭐 특수 뭐 이런 데 있잖아. 뭐라 그러고요? 모사든가 뭐 이런 데 있잖아. 그치? 첩보위에서 전 세계에서 제3국에서 숨어있던 나치 부역자들을 다 잡아내요. 무려 20년이 지난 때까지도. 그래서 60년대에 거의 20년이 지난 다음에 아이만을 잡아내요. 잡아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공개재판을 세워요. 공개재판 세우면서 이 공개재판을 전국에 전 세계에 생중계로 이제 이걸 중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명한 학자죠. 이 학자가 이 아이만의 재판에 그쵸 참관을 전체를 다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재판 과정을 기록했던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에요. 예,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소개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이만을 잡았어. 나치의 부역자야.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수만 명을 갖다가 죽음의 수용소로 몰아넣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잡았을 때 어땠을까? 이 사람이 굉장히 못된 사람이었을까? 아주 나쁜 사람이었을까? 그냥 악에 쪄들고 살인을 일삼은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니에요. 너무 선하고 신앙심이 깊고 이웃에게 착실했던 너무나도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아주 평범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이만 잡았을 때 막 이 사람 뿌리 달리고 막 그냥 아주 그냥 무태 쳐먹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평범한 그런 이웃의 선량한 할아버지가 잡혀온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만 재판 과정 내내 얘기했던 건 뭐냐. 나는 말단에서 행정적인 일을 했던 사람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는 유대인을 싫어하지도 않았는데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죄고 나는 죄는 없다. 라는 말을 재판 내내 하게 됩니다. 재판 내내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한나 아렌트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악의 편법성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악의 편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굉장한 악행을 저지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되게 악인이고 완전히 그냥 살인 의지에 충만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잡혔던 아이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바로 뭐냐면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기본적인 어떤 인간으로서의 신념이라든지 그런 걸 잃어버렸을 때 언제든지 보통 사람의 마음속에서 조직 내에서 피어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악의 편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화두가 되고 지금까지도 뭐 인문학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은 사실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사태를 겪고 이제 각자 좀 생각하는 게 되게 많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어디서든지 조직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특히 조직의 어떤 전체적인 이익, 특히 공무원들은 전체 국익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만약에 근데 그런 극단적 경우는 없어야만 되겠지만 조직 내에서 굉장히 부당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옳지 않은 일을 갖다가 강요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업무를 갖다가 수행을 해야만 될까? 우리는 영웅이 아니잖아요. 매 순간마다 영웅처럼 불의에 대항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좀 계기로 해가지고 하나 아렌트가 말했던 어떻게 보면은 조직에 과연 매 순간 충성하고 조직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과연 어떻게 보면 나의 양심에 위반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씩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음이 되게 무겁기도 했지만은 정말 이 책을 저는 꼭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아이만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공개 채용됐습니다. 이 사람은 구역을 한 게 20년 전이야. 근데 20년 후에 결과적으로는 가장 반인륜적인 범죄를 이 사람 끝까지 그랬죠. 나는 죄질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성실하게 공무원으로서 내 공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면의 어떤 그러한 주관적인 어떤 판단과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행했던 일의 그 괴리를
충분히 그쵸? 설명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같은 후대에 커다란 어떻게 보면 질문을 던지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지금 제가 갑자기 말해서 말이 되게 꼬이는데 되게 멋지게 말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합격한 다음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책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명작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루포 기록식으로 이제 됐기 때문에 좀 딱딱하긴 한데 중간중간에 마음을 울리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나중에라도 꼭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단 각자 하는 일상에 집중을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내년에 4월에 보는 시간과 6월에 보는 시간까지 열심히 합격하신 다음에 합격을 했잖아. 이제 내가 이제 딱 그렇게 원하는 그쵸 공무원이 됐잖아. 그치? 그랬을 때는 저는 평생 우리가 살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될 거는 인문학적인 고민이라 생각을 해요. 인문학적인 고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 사람에 대한 거죠. 내가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매 순간 우리가 올바르게 살 수는 없어. 그치? 껄면서 살 수밖에 없어. 하지만 항상 얘기를 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인 어떤 인간으로 살 때의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어떤 모든 질문을 저는 이런 어떤 명저들이 던지고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비극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거죠. 비극적 그 효용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회가 과연 안전한가? 이 사회가 과연 올바르게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면서 내부 구성원들을 또 결속시킨 역할도 합니다. 그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독해야산대에 나와 있어요. 비극의 효용이라고 하는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야산다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